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위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위들님이 지금 이게 프로 홀림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잘 홀리시는, 귀신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뭔가 주의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좀 많이 겪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전체 귀신이 들린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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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겪었던 일일까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진짜 많다. 네, 인도네시아 너무 많아요. 와, 그렇게 많아요. 진짜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보면 섬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 공포 진짜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간혹가다 댓글에 보면 인도네시아 출신 분들 계시던데 정말 인정입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을이었길래 또 이런 사연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바로 인도네시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 포함 저희 가족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동시에. 어느 날 한 여름밤에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와서 땀이 젖은 상태로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예. 왜 그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너 무슨 일 있구나. 왜 그래? 뭐 꿈자리가 이상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야 차가운 물로 시원하게 샤워한 뒤에 다시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들여보냈는데 형이 다시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방문 앞에 그냥 계속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을 다시 불렀죠. 일로 와봐. 얘네 형이 와가지고 어머니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근데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엄마. 그냥 뭔가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를 둘러쌌어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악몽인가 보지 뭐.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자 라고 얘기했을 때 형이 엄마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나 저나 먼저 어머니한테 엄마 기도해줘, 자모에 기도해줘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무섭게 진짜 무서웠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TV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알았어 하고 형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 순간 집안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또 정전인가 보네 하면서 일어나셔가지고 촛불을 켜시라고 하는 순간 어머니가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딱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니 바람이 심하게 불면 창문이나 문들이 흔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란다 문이 유리로 돼 있는데 덜컹덜컹거리면서 흔들리고 밖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지 창문도 흔들리고 네. 그러기를 한 정말 1, 2분 정도 있다가 순간 잠잠해지더니 저희 가족 주변에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무거운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를 에워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 못 참겠어. 답답해. 너무 어두워. 프레시라이트라도 켜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두꺼비 집을 완제되는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TV 스탠드가 보면 서랍이나 수납 공간이 많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그런 데다가 리모컨이나 뭐 비상시 필요한 것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쪽에다가 초랑 플래시라이트랑 비상 리모컨 이런 게 다 놔뒀는데 아버지가 바로 그 TV 밑에 있는 선반에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딱 비치는 순간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제 둘러보시면서 두꺼비 집이 부엌 쪽에 있는데 부엌 쪽에다가 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가고 계신데 딱 비추는 순간 뭔가 검은 천을 둘러쓴 기괴한 얼굴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하는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당장 불 꺼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간 놀라셔가지고 이걸 꺼야 되는데 못 끄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검은 천을 이렇게 온몸에 둘러싸고 얼굴만 이렇게 빼꼼히 나와가지고 보이는데 그 얼굴이 마치 미라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쭈그러들잖아요. 피부 조직이. 그렇게 미라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눈만 새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동공이 없고 그냥 하얀? 근데 그게 부엌 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저희 가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불 끄세요. 위딜 아빠 당장 불 꺼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고 뚝 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정말 한 2초가 지났나? 쑥 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확 바람이 집안을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훅 지나가더니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그때 당시 아직 거실에 소파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부분만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느낌이. 숨을 쉴 때 막힌다라고 해나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숨쉬기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순간 훅 조용해지더니 전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순간 일시적인 우리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전체가 그런 건지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한 집이 정전이 나면 다른 집들에서 정전 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옆집에 정말 친한 어머니 동료분이 계세요. 그분 집에 노크를 했는데 그분도 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다 같이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냥 그렇게만 추출하고 넘어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지나가지고 저의 가족이 선교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지역이 좀 멀어요. 네. 차 타고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은 가야 되는 곳인데 그쪽에 선교 활동 일정이 있고 마침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친한 성도분 한 분이 그쪽에서 근처 가까운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하셔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한 성도분이 마침 그 근처에 산다고 하니까 들려가지고 뵙고 오자. 일석이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제 선교 활동을 갔어요. 네. 그리고 선교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사는 마을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마을 중간에 선교 활동을 했던 곳에서 그 친한 성도분이 사는 곳까지 대략적으로 한 제가 봤을 때 한 5, 60km 정도 돼요. 중간에 저희가 선교 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선교 활동했던 곳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뭘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활동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허기지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곳이 있는데 글로 가면 이제 마을이 있다라고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들려서 우리 끼니 해결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딱 그걸 제안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왕 가는 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자카르타로 돌아가면은 제 새벽 1~2시는 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도 있고 들려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네네. 그 마을 들어가는 순간 주변에 화장실이나 뭔가 끼니를 해결할 만한 마트나 이런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딱 집들만 있고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여기 근처에 먹을 데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나 금방 내려가지고 물어보고 올게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순간 갑자기 얘기하신 게 내리지 마. 여보 내리지 마. 예. 왜요? 왜? 내리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요. 그 순간 어머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내리지 말고 그냥 차로 주변을 이렇게 삥 돌아다니면서 한번 둘러보자 라고 얘기하셨고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서 있거나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도
하나같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저도 느꼈고 형도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같이 다 검은 천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근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을 보면 전통 의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흔히 입는 옷들 중에 요즘 시대에서는 그냥 윗도리, 아랫도리 뭐 이렇게 입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긴 천을 온몸에 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팔이나 인도를 생각하시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네. 검은 천을 두르고 있다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시커먼 검정색 천을 두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천을 두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보통 색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다들 검은 천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여기만의 문화가 따로 있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마을 전체가 검은 천을 온몸에 두르고 있다던가 막 그런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머 저거 봐 이러신 거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하늘로 향해 있거나 아니면 정면을 바라보는데 그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정말 무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던가 정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해요, 서로. 하나같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뛰어다니는 사람 한 명 없고 웃는 사람 한 명 없고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냥 다들 앞만 보거나 하늘만 가만히 보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받는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오, 예. 행동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형이 갑자기 어떻게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없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없고 시선 처리가 다 저렇게 돼 있을까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차를 갓길에 딱 세우고 다 같이 가족끼리 나가자.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마트를 찾던 거였고 화장실 찾던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내려보자 다 같이 안전하게. 그래서 다 같이 내렸어요. 한 사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내려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살짝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저 끝자락에 제가 봐서 한 100m 정도 됐을 거예요. 100m 거리에 마트 같은 게 하나 보이길래 엄마 저기 마트야 라고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도 보고 마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들어가서 다시 시동을 켜고 그쪽으로 왜 차를 끌고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랬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잠깐만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길에 행인이랑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그냥 저 마트를 쭉 가자. 이 마인드였어요.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옆에 아주머니 지나가고 계시길래 정말 딱 그 무표정이에요. 아주머니 뭐 좀 여쭤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갈 길 가시는 거예요. 다시 직진.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처럼 피부가 하얗고 동아시아인 네네. 을 봤을 때는 단번에 외국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반감심을 느껴서 우리한테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무시하네 하고 그냥 쭉 갔어요. 마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트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트 직원이 마침 뭔가를 막 이렇게 자물쇠를 막 잠그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희가 서 있길래 훌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요? 했더니 아니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뭐 좀 먹을 게 필요해서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제가 이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큰 표지판이 보이길래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마을이 있다라고 써있길래 그냥 무작정 먼저 들어와 봤죠. 그랬더니 그 저쪽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쪽 마을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인데 그랬더니 지금 밟고 있는 땅, 이 마트는 정말 딱 10m 거리를 두고
다른 마을이래요. 예. 저쪽 마을은 저쪽 마을이지 제 마트는 지금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니 저 10m 거리 저기까지가 저기서부터 저쪽 마을이라고요? 네.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영업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희가 무조건 저녁 6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도 마요. 꼭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은 저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와가지고 물건을 사간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물건을 사가면 좋은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흉측하다고 검은 차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와가지고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딱 계산대에 놓고는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상한 무언가를 이렇게 손에다가 내밀면서 준대요. 네. 돈도 아는 걸. 소름 끼쳐서 자기네들은 영업을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엇을 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 치아래요. 오? 사람 치아를 돈 대신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러면 저녁 6시 이전까지는 정상인들만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낮에도 돌아다닐 거 아니었더니 낮에는 돌아다니질 않는데요. 예. 그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어딘가에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대요. 그냥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건을 혹시 살 수가 있을까요? 너무 배고파서 했더니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드릴게요. 하고 딱 이렇게 빵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손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지불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화장실 한번 쓰고 딱 나와가지고 제가 마트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 다 끄시면서 예. 저 근데 가능하시면 당장 저 마을 떠나세요. 저 마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을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도와줘서 아무튼 고마워요. 하고 저희도 재빨리 차를 세우던 쪽으로 간 거예요. 이미 날은 너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고 주변에 딱히 막 전기가 들어가지고 불을 막 켰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램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놓긴 했는데 그거마저도 밝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초를 켜면은 그 주변만 밝지 전체가 밝진 않잖아요. 너무 어두운 탓에 어떻게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네. 차를 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 시동을 켜셨어요. 딱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빛이 확 밝아지면서 보이는 게 차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봤던 검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차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뭐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왜 이래? 뭐야? 우리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야? 그래서 창문을 살짝 내리신 다음에 어머니가 죄송해요 저희 가려고 하는데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신 거예요. 가만히 그냥 돌아가셔라 저희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우선 차 한번 움직여봐 겁을 주면서 그럼 알아서 피하겠지? 아버지가 시동을 켜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서 다가가는데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 야, 너 뭐해? 왜 내려? 안 돼. 왜 내려? 진짜 왜 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정말 딱 이 상황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내려? 하는 순간 형이 내려가지고 문을 탕 닫고 막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마트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마트 주인이 얼마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을 막 마트로 갔어요. 형이 마트 주인이 마침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마침 이렇게 가고 있길래 막 뛰어가가지고 저희 살려주세요. 지금 저희 차가 저 마을 사람들로부터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딱 마트 주인이 돌아보더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이 있다고요. 살려줘야 된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램프를 딱 손에 쥐어주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그거를 듣고 바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무슨 말을 했냐면 형한테 그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야? 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빨리 가요. 그러는 거야. 예. 형이 램프를 들고 막 뛰어가지고 차 쪽으로 돌아오는 걸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막 다급한 마음에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빨리 타! 뭐 하는 거야? 빨리 타! 걱정했잖아. 그래서 형이 타자마자 엄마, 아빠 그냥 가. 그냥 밟아. 했더니 아니 미쳤어. 사람 어떻게 차로 치여? 안 돼. 이건 해결하고 가야지. 했더니 그냥 가.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라니까. 내 말 믿어.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에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닿았어야 되는데 닿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둘씩 어두운 그 사람들이 뭐지?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훅 뒤집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차를 바로 멈춰 세우고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한 1, 2분을 그 상태로 막 발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어머니 막 깨우고 형도 어머니 깨우고 아까 물 받은 거 막 어머니 얼굴에 끼얹고 막 깨우는데 전혀 안 깨어나다가 정말 딱 한 2, 3분이 지났나?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확 깨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눈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예요. 그냥 그대로 초점이 없고 흰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안 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려고 했습니다.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여기 왜 왔냐고 소리 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시죠. 뒤도로 돌아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명만 두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명만 딱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보내줄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그 누구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그냥 보내주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랑 형은 그거 보면서 막 너무 걱정이 돼서 펑펑 울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4명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니 눈이 훅 풀리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여보 하고 있고 제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그냥 차 밖으로 나갔대요. 네. 그리고 차 바로 앞에 본네트 쪽에 서가지고 차 안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형을 뚫어져라 보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주변에 있던 검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검은 천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어딘가로. 예.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저거는 안 된다. 내 아들이 희생될 순 없다 싶어서 내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보는 큰애 데리고 운전해가지고 우선 저 마트 쪽으로 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가지고 나갈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절대 안 돼요. 같이 가요. 이건 내가 해결할게요 했는데 어차피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당신이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큰애 데리고 먼저 가 있어요.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하고 나서 어머니가 내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되는 마음 딱 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출발해가지고 마트가 있는 쪽으로 가서 대기하고 계셨고 형도 같이 대기하고 있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리자마자 제가 있는 쪽으로 빨리 뛰어가서 제 손을 붙잡고 확 저를 당기신 다음에 끌고 갔대요. 가자고. 근데 그 무게가 엄청 무거웠대요. 예. 적어도 여성 한 명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울 정도로 체감상 어머니 말로는 거짓말 덧붙여서 한 300-400kg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거웠대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안 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안 끌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저만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 목, 발, 어깨, 허리를 다 잡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좀비처럼 막 이렇게 기어오더니 제 발을 붙잡고 안 놓겠다고 막. 그래서 어머니가 뒤로 돌아보시고 제 손을 꽉 붙잡으신 상태에서 제 귓가에다가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꿈속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어떤 푸른 초원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정말 낡은 집이에요. 근데 그 낡은 집의 문을 탁 여는 순간 초원이 아니라 사막처럼 변하더니 되게 막 흉측하게 생긴 검은 천을 두른 귀신들이 막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됐나? 저를 삥 둘러싸더니 제 목에다가 그리고 제 손에다가 제 발에다가 밧줄 같은 거를 다 묶어놓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예.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제 꿈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들려. 나 여기 갇힌 것 같아. 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저는 꿈속이었으니까. 네. 뭐 무서워 어떡해 막 이게 아니라 엄마 들려. 근데 나 갇힌 것 같아. 어떡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괜찮아. 가만히 눈 감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서 나랑 같이 함께 해. 우리를 절대 저버리실 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부터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머니 기도가 제 꿈속에서는 마치 하늘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울리기 시작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 밧줄을 쫙 잡아당기면서 제 쪽으로 오더니 그 검은 귀신들이 계속 제 귓가에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방언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귓가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제가 엄마 안 들려, 엄마 안 들려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셨는지 안 되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예. 저 멀리서 한 20-30m 거리에서 누군가 여자 한 명이 그 베일을 쓰고 신부가 흰 베일을 쓰잖아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베일을 쓰고 어머니한테 다가오더니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이 아이는 내 재물입니다. 내가 데려갈 거예요.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인데 내가 왜 이걸 놓냐고. 그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막 붙잡고 있는데 어머니 손을 꽉 붙잡는데 그 악력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놓칠 뻔하셨는데 어머니가 다른 손으로 그 사람의 베일을 딱 벗겼는데 딱 미라예요. 그냥 미라. 예. 근데 입가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줄줄 흐르는 그냥 굉장히 악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무서워 보이는 기괴한 미라인데 어머니가 딱 그 베일을 벗기는 순간 딱 그걸 보시자마자 제 손을 그냥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만 버텨! 라고 얘기하는 게 귓가에 살짝 이렇게 들리는 순간 어머니가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누구야? 이 몸에 왜 있어? 나가 이게 아니라 악마야, 이 마귀야. 상대하는 게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 빙의가 아니라 정말 악마를 상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있는 힘껏 다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물리치시려고.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몇 분간을 계속 기도를 하신 끝에 눈을 뜨고 딱 손을 떼고 보니까 그냥 시신인 거예요. 그냥 미라인 거예요. 언제 움직였다는 듯이? 그리고 옆을 딱 바라보니까 제가 그냥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길가에. 그리고 그 검은 존재들이 손을 하나둘씩 다 떼더니 쑥 사라지면서 다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가 집으로 돌아가던가 막 네. 도망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일어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꿈에서도 바로 일어났죠. 엄마 무슨 일이었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가지고 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 친하다는 성도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 오늘은 절대 못 갈 것 같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 계셨는데요? 이 마을에 잠깐 들렸다가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 좀 사러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했더니 선교사님 그 마을에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야? 그 마을은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고스트 타운이라고 귀신 마을이라고 마을 전체가 귀신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반인들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그 마을을 안 지나친대요. 와, 예전에 고스트타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딱 그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홀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형이 맨 처음 꿈을 꿨을 때 그걸 예견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들리면 안 됐었던 동네 마을이었던 건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인간이 배고프고 화장실이 마려우면 귀신도 안 무서워한다. 그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귀신에 둘러싸인 마을이고 국가에서도 그 마을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행정 그 상태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마을을 완벽하게 철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둔 것 같은데 그 마트 주인도 그렇고 전했던 성도도 그렇고 그 마을은 그 누구도 안 간대요. 그 마을에서 종종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고 그냥 그 마트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거를 주도하는 살아있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주술사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네. 죽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귀신에게 넘기는 거죠. 그 몸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썰이 있긴 한데 그냥 썰인 것 같고 그 마을 전체가 다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100%다라고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유령 도시네. 그래서 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 마을로 진입했던 입구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쭉 다른 마을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을에 명칭이라든지 이름이 있나요? 그 마을에 명칭이 없어요. 그냥 반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될 뻔했던 큰 도시인데 반둥이 고산지대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30-40분 떨어진 정말 외딴 동네예요. 마을이에요. 와, 예.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현지 살고 있는 친구한테 야 거기 요즘에 어떠니?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워낙 유명한 일이다 보니까 그 반둥에 사는 현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를 정부에서 막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막거나 벽돌로 막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폐가 체험,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본다. 하지만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진짜로. 거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곳이에요. 국가가 보통 과학을 떠나서 다른 거를 믿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거는 국가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좀 중요한 점인 게 뭐냐면 국가가 귀신만이 나온다고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긴 하잖아요. 굉장히 드물죠. 없는 일이죠. 거의. 와, 어떻게 보면 위딜님 가족분들이 거기서 전부 다 홀릴만 했던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오늘이. 네,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무서웠어. 이런 일을 만약에 겪으면 진짜 이런 일들을 또 겪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어요.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느낌? 그것도 들긴 하지만요. 저희 가족이 4명이서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뭐야? 딱 그거예요. 뭐지 방금? 우리는 한 12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30-40분도 안 있었어요. 그 동네. 와.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귀가 되게 멍멍해지고 모든 게 굉장히 이상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야.
그 위들님, 저 궁금한 게 위들님께서는 예전 네.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즘에는 막 그런 데 가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일부러 가진 않고요. 예. 어쩌다가 가는 경우나 어쩌다 발견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30대가 넘어서 그런지 이제는 무서운 마음보다 그냥 무대뽀를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긴 경험을 네. 너무나 많이 하셨다 보니까 내성이 좀 많이 생기신 상태니까. 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악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쵸.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친구가 에어비앤비로 여행을 가자 했는데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오늘 위들님께서 진짜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듯한,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막아버렸던 인도네시아의 귀신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또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은 하우이들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전체가 귀신이 들렸던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진 않지만 인도네시아 현 정부에서도 거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청자분께서는 우는 눈의 힐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게 뭐 던파에 나오는 닉네임이라고 하던데 뭐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던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보시면 아는 그런 닉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정말 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는 눈의 힐더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던파 하시죠? 던파를 하다가, 예전에 한창 열심히 하다가, 네네. 지금은 접고,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갓겜을 하고 있습니다. 로아로 넘어가셨구나. 예, 맞습니다. 자, 우는 눈의 힐더라는 게 거기 나오는 뭐 몬스터예요? 아니면 뭐 NPC 이름이에요? NPC 이름 맞습니다. NPC 이름 맞아요? 네, 기억에 좀 남는 캐릭이라. 근데 우는 눈의 힐더라는 게 울고 있나요? 그 캐릭터가? 약간 이렇게 우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눈끝에 이렇게 눈물점 같은 게 예쁘게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좀 오랫동안 남았던 캐릭터라 닉네임 좀 특이한 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괜찮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주 또 센스 있는 닉네임이에요. 자, 오늘 또 힐더님께서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그냥 있었던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차분히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일단은 많이 무서울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37살. 잠깐만요. 자, 네. 힐더님, 제가 렛츠가 하면 이제 힐더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 이제 준비 시작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편집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제가 렛츠가 하면 이게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저희 그냥 방송 그거니까 네. 힐더님께서는 나는 힐더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좀 웃기죠? 네,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좀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자, 출발할게요. 렛츠가! 나는 힐더야. 네,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인천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예. 이 일은 작년 3월 달에 겪었던 제 실화입니다. 종종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귀신이 있다고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없다고 얘기하는 부류였습니다. 예.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요. 오. 지금은 이직을 한 상태지만 작년 3월 달에는 김포 대곡면 쪽의 직장에서 PC방이나 노래방에 냉동 먹거리나 맥주 같은 걸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탑 냉동 차량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물건을 상차를 하고 쭉 거래처를 돌면서 납품하고 다 끝나면은 현장 퇴근하는 방식이라 일의 특성상 좀 물량이 적은 날은 오후 1시에도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꽤 만족하고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예. 그러던 날 중에 이제 그날도 물량이 적어서 좀 기분 좋게 일을 끝내고 일찍 퇴근을 해서 날씨도 슬슬 봄이었고 화창한 와중이라 그냥 뭐 빨리 집에 가서 로스트하고 숙제나 해야겠다. 이제 게임이죠. 예,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한 친구가 친할머니가 아무래도 오늘이 좀 고비이실 것 같다고 톡을 남겨서 다들 이제 친구들끼리 잘 될 거라고 다독거리는 분위기로 톡을 좀 남겼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고비를 넘기시질 못하고 친할머니께서 상을 당하셨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 친구 2명이랑 다음날이 또 일을 하는 평일이라서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하지만 알고 지내온 시간도 워낙 길었고 워낙 또 친한 친구다 보니까 약간은 뭔가 갈 때 발이 잘 떨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다음날이 바로 발인이었고 다들 뭐 평일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른 시간보다는 차라리 좀 저녁 늦게 여유 있게 출발을 하자고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친구들이랑 각자 집에서 저녁에 이제 한 10시 정도에 양평으로 출발을 하기로 하고 각자 자차를 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시간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서면에 있는 양서농협 장례문화원이라는 곳이었고요. 제가 도착을 했을 때 저녁 11시 1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바깥쪽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제가 뭐 운전을 좀 여유 있게 조금 천천히 해서 가서 제가 당연히 제일 늦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도착도 제가 제일 일찍 도착을 했고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2층에 있다 보니 올라가면은 다시 담배 피러 내려오기도 조금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냥 미리 담배나 태우고 올라가야겠다 해서 식장 바깥에 있는 흡연실로 제가 좀 갔죠. 네. 근데 낮에는 그렇게 화창하고 날씨가 좀 따뜻했었는데 가는 길에 시간이 늦어서 그랬는지 사람도 없고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괜히 몸에 좀 한기가 들어서 어깨를 이렇게 한번 부르르 털고 담배 불을 붙이는데 너무 썰렁하기도 하고 아직 안 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죠. 네. 거의 뭐 10분 내로 2명 다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오겠거니 하고 담배를 연달아 한 대 이렇게 더 태우고 있는데 또 친구들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친구 부모님이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기 전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게 되게 좀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길 잘했다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친구들이랑 잘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각자 또 흩어져서 내려와서 친구들이랑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뭐 잠은 조금 덜 잤지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뭔가 개운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뭐 운이 좋은 건지 그날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도 화창하고 일도 또 오후 1시쯤에 마감을 해가지고 그날도 또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빌라 2층인데 집이 빌라 구조가 한 층에 3가구가 있는 형태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서 입구에서 올라올 때 디귿자 안쪽에 있는 집은 바깥쪽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구조예요. 근데 그 안쪽 호수에 제가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코너를 도는데 저는 진짜 제가 순간 뭐를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희 집 문 앞 벽 쪽에 웬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지만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걸라고 했는데 이 말을 걸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집 앞에 앉아있고 나를 기다린 거면 왜 벽을 보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그래서 말을 아예 못 걸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상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엄청 났었어요. 그 그쵸. 당시에는.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제가 낮에 뭐 밖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와서 잘못 봤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그 벽 쪽 구석진 자리를 봤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쭈구리 엄마 앉은 보고? 여자가. 근데 여자라고 제가 짐작을 한 거는 긴 생머리에 무슨 흰색 티에 청바지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집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막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면은 바보같이 막 자기 집 비밀번호도 못 누르고 그러잖아요. 오, 예.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진짜 진짜 주인공 답답하다. 왜 저걸 못 누르지? 왜 저걸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제가 그런 뭔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비밀번호를 2번을 틀리고 3번째 어떻게 맞아가지고 바로 문을 닫고 달려 들어갔어요. 예. 신발도 안 벗고 달려 들어가자마자 잠깐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밖에가 보이는 그 패널이 있잖아요. 있죠. 들어가자마자 거의 진짜 한 2초에서 3초 사이? 그 정도 사이에 바로 그 패널을 눌러가지고 밖을 비추는 걸 켰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그 구석진구까지 다 보이는데. 예. 저희가 빌라 자체가 좀 노후된 빌라라서 바깥에서 누가 걸어오거나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거의 무조건 이렇게 다 울리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도 뭐 배달 음식이 오거나 뭐 택배가 와서 하면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벌써 발소리를 듣고 제가 문 앞에 가 있거든요. 근데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정말 그 2초에서 아주 짧은 그 시간 사이에 사람이 갔을 리도 없는데 패널을 켰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거죠. 혹시나 싶어서 좀 용기를 내려고 다시 문 쪽으로 뛰어가서 욕을 하면서 제가 문을 이렇게 확 열어 젖혔어요. 근데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밖에. 뭐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거는 뭐지? 퇴근 기분 좋게 하고 일찍 와서 게임이나 좀 하다가 편하게 쉴라 그랬는데 게임도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봤는데. 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근데 원래 대낮에도 이렇게 헛게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TV를 틀어놓고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뭐 전날 장례식장을 밤늦게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TV를 틀어놓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집 비밀번호를 누가 누르는 소리에 제가 잠이 확 깬 거예요. 왜 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는 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번호를 제대로 누르고 있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 미세한 음이라는 게 있죠. 예. 네네. 그래서 너무 그걸 알맞게 딱딱딱딱 번호를 누르길래 저는 당연히 엄마가 시골에서 놀러를 오셨나? 따로 연락은 없으셨는데 마침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또 이럴 때 타이밍 좋게 잘 오셨다 생각해서 엄마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가위에 눌렸던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계속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엄마 나 가위 눌렸네 어떡하냐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멀리 현관문에 흰 티랑 그 청바지를 보는 순간 아까 집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 집인 것 마냥 예. 천천히 걸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좀 약간 미치겠더라고요. 예. 눈은 막 대굴대굴 굴리는데 몸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천천하게 걸어오는데 그렇게 느리지는 않게 똑바로 제 방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바로 제 앞까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눈을 떠서 봤는데 그냥 정말 얼굴은 평범한 여자였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막 귀신처럼 뭐 피를 흘리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눈에 검은 자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새하예요, 눈이? 네, 눈이 그냥 흰자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입이 굉장히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표정도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제 침대로 뱀같이 올라왔다 그래야 될까요? 예. 이렇게 쓱 기어 올라와가지고 상반신에 걸터 앉아서 정말 천천히 양팔을 제 목 쪽으로 이렇게 뻗더라고요, 손을. 예. 왜 이렇게 목을 조를까, 얘네들은? 예. 웃는 소리도 안 나고 웃는지도 모르겠는데 꼭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느낌이. 그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점점 너무 세져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아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을 때 기침을 하면서 확 일어났어요. 네. 눈물도 막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꿈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꿈인지 이게 실제인지 자각이 없었는데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TV를 켜놓고 잤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TV가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한테 목이 졸려가지고 제가 꿈에서 깬 순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TV는 켜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 놈이 이런 이야기를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해봤자 뭐 미쳤냐 네가 기가 뭐 해졌냐 뭐 했냐 이런 소리 말고는 들을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 믿어주죠. 예. 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집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다 켜놨어요. 화장실 불까지. 그리고 억지로 잠을 안 자고 침대에 그냥 걸터 앉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버티다가 무슨 컴퓨터로 뭐 유튜브 틀어가지고 무슨 뭐 귀신 쫓는 뭐 항마진경이란 게 있대요. 그 불교요? 네, 그걸 또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불교를 믿지도 않는데. 네. 하도 이제 겁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새벽에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차를 가지고 직장으로 출근을 했죠. 저희가 냉동 탑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회사 차를 가지고 직장 앞에 탑차를 세워놨는데 좀 평소보다 많이 일찍 도착했어요.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어제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니까 그때서야 좀 잠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쪽잠을 잠시 자고 사장님이랑 다른 직원들이 출근해서 저도 일을 하려고 갔는데 다들 뭐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셨냐,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뭐 어제 뭐 잠을 잘 못 잤냐 그러길래 그냥 아유 별거 아니고 그냥 꿈이 좀 그래서 잠을 좀 설쳤다고 얘기하고 그냥 얼버무렸어요. 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냥 마시면서 버텨가면서 그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참 창피하지만 집에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아, 꿈이라고 한번 하기보다는 진짜 봤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직장 근처에 뭐 이렇게 모텔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 거기가 뭐 김포 대곡면이라고 되게 좀 한산한 동네라서 자리가 많길래 그냥 그쪽에서 잠을 잤어요. 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잤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3일 정도를 거의 집을 제가 안 들어가고 계속 그냥 모텔에서 보냈어요. 모텔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데도 별 문제가 없길래 다시 일을 마치고 그날은 조금 용기를 내서 집으로 향했죠. 설마 또 그런 일이 있겠냐. 그냥 그날 겪은 일은 단순히 일생을 살면서 제가 그냥 한 번 정도 정말 실제로 겪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을 들어갔죠. 근데도 여전히 문 앞에 들어갈 때는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코너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거기 앞에 누가 있나 없나 막 확인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게임도 못했으니까 로스트아크를 키고 또 즐거운 오후를 보냈죠. 집에 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마음이 편해진 건지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 잘 때는 정말 잠도 잘 안 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딱 눈을 뜨고 씻으러 가야지 하고 했는데 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럴까? 예.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을 누가 반복 재생을 눌러놓은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도 지금 현재도 약간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일 때문에. 아, 예. 누가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이제 막 화들짝 놀래고 그래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똑같이 천천히 와서 뱀처럼 상반신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목을 조르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는 정말 이제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얼마나 예민해질 수 있고 사람이 피폐해지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못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눈만 감으면은 잠이 들고 옆에서 누가 발로 차도 잘 안 깨는 정도인데 거의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뜬 눈으로 지내다 보니까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네. 잠을 못 자니까는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고, 근데 그렇다고 뭐 사장님한테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게요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집안에 일이 있다고, 근데 조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드리고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일은 그만뒀는데 집은 다시 가기가 싫고, 그래서 다시 또 그 김포 대곡면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계속 거의 한 20시간을 넘게 잠을 안 자고 귀신 쫓는 방법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예. 매달린 거죠, 거기에. 근데 뭐 네이버 같은데 이런데 뭐 귀신 쫓는 법 이런 걸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댓글들이 다 기가 허해서 그런 거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다. 원래 사람은 뭐 헛거를 보면은 과학적으로 뭐를 뭐 그렇게 자기가 원래 알던 거로 뭐 이렇게 대체시키려는 그게 있다. 다 그런 내용들 뿐인 거예요. 네. 제대로 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번뜩 떠오른 게, 제가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매 새해에 신년에 점을 보러 가던 곳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거기 무당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산 쪽에서 좀 유명하게 하고 계신 분인데 고민하다가 그분한테 오밤중에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근데 워낙 뭐 손님이 많기도 하고 제가 뭐 2년에 한 번 갈 정도로 뜸한 사람인데 저라고 특정을 짓지는 못하셨겠죠.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말해드렸더니 되게 좀 진지하게 그거를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 아주머니가 결론을 내린 건 장례식장에서 아무래도 붙어서 온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문 끼었다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짐작을 했었어요. 네. 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어른들이 미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장례식장 같은 데를 다녀오면 원래 뭐 소금 같은 걸 뿌리잖아요. 저한테 그런 걸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 건 안 했다고, 딱히 집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랬더니 장례식장이나 그런 곳에는 원래 좀 외로운 귀신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분 말로는. 사람들도 막 북적거리고 해서 유독 더 많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때 네가 마음에 들었거나 뭔가 너한테 맞는 기가 있어서 널 쫓아온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멀리 양평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좀 따지듯이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외로워서 쫓아온 거면은 대체 사람 목은 왜 조르고 왜 날 자꾸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그게 어쩌면 그 혼이 했던 너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전혀 이해도 안 됐고, 난 그것 때문에 지금 직장도 잃고 그 관심도 너무 무섭고, 이건 진짜 뭐 속된 말로 귀신 스토커도 아니고 그러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좀 경상도 사투리를 쓰세요. 그래서 그럼 너 부적 쓸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창피하지만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부적 쓸 만큼의 여유는 없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지 그러면서. 그건 맞아.
그래서 그러면 네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처방은 얘기를 해줄게. 너 혼자서 섬 같은 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섬에 가서? 예. 네네. 저도 뭐 이유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섬에서 하룻밤을 자고 꼭 그 잘 때 머리맡에 팥을 주고 자래요. 팥.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인터넷에는 막 섬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가까운 섬이 어딨지? 다 찾아보니까 거기 김포 쪽에서 가장 가깝고 가기 쉬운 곳이 강화도더라고요. 인천 강화도. 네네. 그래서 어차피 뭐 직장도 없고 귀신도 보고 이미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까짓 거 미친 짓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하고 일도 그만둔 겸 바람 쐬러 혼자 아침부터 강화도로 향했어요. 예. 아침부터 평일날 가니까 할 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괜히 걸어서 그냥 뭐 강화 섬이나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근데 둘러보다 보니까는 그 강화에서도 더 들어가면 또 섬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교동도라고. 예. 저는 그런 섬이 있는지도 제가 인천 살면서도 난생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또 시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팥도 살 겸 교동도에 가서 시장도 들리고 걸어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피곤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교동도에서 그러면은 밤이 좀 늦었으니까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변에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해봐도 그 흔한 모텔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민박집?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낚시터 같은 데가 있어서 그 민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을 하고 그 무당분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머리맡에 팥을 두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은 가위에 안 눌리고 꿈을 꿨어요. 예. 제 목을 졸랐던 그 여자 귀신이 똑같이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뭐야, 예. 꼭 헤매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꿈이지만 막 진짜 숨소리까지 참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저를 못 찾더라고요. 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했죠. 제발 깨라. 제발 빨리 꿈이 깨라. 제발. 그렇게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꿈이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랬어요. 정말 거기가 뭐 시골 같은 섬이다 보니까는 새벽에도 그 흔한 버스 한 대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동로라는 곳에서 강화로 나오려면은 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거기를 정말 거의 뛰다시피 건너서 강화도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강화로 나와가지고 강화에서도 한참 더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한 거의 아침 9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쯤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진 진짜 느낌이었어요. 아, 뭔가 홀가분하고. 예, 되게 뭔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거의 종료인데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괜찮다고 안도를 하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에 같이 그 장례식장에 갔던 그 친구들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나 네. 볼 겸.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창피해서 이걸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일을 그만둔 것도 얘기를 안 했죠. 그 친구가 마침 들린다고 하길래 그래 뭐 겸사겸사 그러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얼굴을 보자마자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두서는 없지만 제가 겪은 일을 그 친구한테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혹시 나 진짜로 좀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이 친구가 원래 꿈이 성당 신부였어요. 성직자가. 예. 네네. 그래서 같은 전문대학을 다닐 때도 계속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는 포기를 했었어요. 여튼 이 친구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님이 성당 쪽에서 고위직에 계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막 이렇게 한국에 그 교황분이 방문하고 그랬을 때도 그 교황분이 어머님이랑 인사하고 한참 이렇게 독대를 하고 가셨을 정도로 좀 고위직에 계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님은 현재 그쪽 계산동 쪽에서 아구찜집을 하나 하시는데 가게가 바쁠 텐데도 굉장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바로 성당에 이야기를 해서 성수를 얻어놓겠다고 예. 친구한테 가지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잠깐 다녀온다면서 나가서 성수랑 성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집으로. 성물이라는 게 그런 성수랑 비슷한 건데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좋은 건가 봐요. 뭐 십자가나 귀신의- 묵주나 이런 거겠죠. 맞아요. 그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다가 막 진짜 곳곳에다가 이 친구가 성수를 뿌리면서 뭐 충문 같은 거를 막 외워줬어요. 본인이 정식 신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성물도 집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두고 그리고 한창을 저를 다독거려 주다가 이 친구가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는 귀신의 귀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네. 네. 그 성수나 성물 때문에 귀신이 안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섬에 가서 떼져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꿨던 꿈에서는 섬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 친구 덕분에 제 마음이 더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후에. 그래요. 근데 그 무당분은 왜 부적을 쓰라고 하셨을까? 그냥 거기 갔다 오면 그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뭐 섬에 가서 자고 와라 이거보다도. 네네. 아하. 참, 우는 눈의 힐더님이 왜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분명히 그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벽을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벽을 보고 쭈그려 돌아서 앉아있고.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아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기다린 거면은 벽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복도 쪽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왔으면 근데- 뒤돌아봐야 되는 게 맞죠. 예, 뒤를 돌아보거나 최소한. 근데 벽을 보고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다는 게 그때부터 뭔가 저는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상해보면 진짜 소름 끼친다.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정말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서 화도 낼라 그랬어요. 뭐 하냐고. 여기서 뭐 하시는 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다른 거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누군가 저한테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는 무조건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겪어보셨으니까. 네, 물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보기도 싫고 볼 일도 없겠지만 야, 오늘 힐더님께서 진짜 차분하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엄청 차분하신 편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딱 한 방에 가버리시니까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루즈할까봐 약간 걱정도 좀 했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다, 그 당시에. 그 느낌이 많이 네네. 전달이 돼가지고 더 오싹하고 소름 끼쳤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발 그런 귀신이건 가위건 안 눌리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내 친구들 모두 사랑한다. 이 늦은 밤에 내 이야기 다들 들어줘서 고맙다. 네, 나는 힐더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힐더야.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분은 힐더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 보니까 친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 근데 실제로 친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현상을 겪으면 귀신이 없다고 얘기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야기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귀신은 적당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